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에 거울을 딱 봤는데 분명 어제 없던 흰머리가 또 한 올, 아니 세 올은 더 생겨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머리카락만 나이 앞에서 너무 솔직해져 버리는 그 아픈 느낌.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요즘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색약도 안 썼고 비싼 샴푸도 쓰지 않았고 병원 치료도 전혀 받지 않았던 분들이 불과 7일 만에 흰머리 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용한 건 단 두 가지. 모두의 부엌에 있는 생강, 그리고 평소에는 피부에만 바르는 줄 알았던 이것. 이 두 가지를 섞어 두피에 사용했을 뿐인데 잠자고 있던 모낭이 깨어나고 잔머리 색이 달라지고 두피 열감이 줄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흰머리가 다시 검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쓰면 머리카락은 스스로 색을 되찾으려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100세 건강이 정성환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어르신들 건강 정보를 더 멀리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닙니다. 한때는 흰머리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왜 단 일주일 만에 변화를 경험했는지, 왜 생강과 이것이 만나면 머리카락의 색소 세포인 멜라닌이 다시 깨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까지 라디오에 사연 보내듯 진솔하고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사연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염색약 냄새만 맡아도 두피가 따갑습니다. 그런데 흰머리가 너무 빠르게 늘어요.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 없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알려드린 것이 바로 생강 이것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7일 후 그분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진짜 색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머리 두피가 차분해지고 잔머리가 진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 기전이 있고 두피 혈류 변화가 있고 생강이 모근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생강의 작용을 더 깊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부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흰머리 때문에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막상 거울 속에서 늘어가는 흰머리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은 그 어떤 장기도 속일 수 없는 정직한 기관입니다. 몸의 피로, 혈액의 정체, 간의 부담,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혈액순환 장애. 이 모든 것이 가장 먼저 표시나는 곳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색을 덧칠하는 염색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강과 이것의 조합은 두피 아래, 모근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강을 잘랐을 때 특유의 매운 향이 확 올라오죠. 그 향 속에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활성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의 모세혈관을 넓혀주고 따뜻하게 만들어 피가 목은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피가 충분히 도달해야 비로소 깨어나 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강만 쓰면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화끈거림을 느끼고 어떤 분은 두피가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임상 경험 끝에 생강과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냉압 코코넛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코넛 오일을 피부 보습제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머리카락에는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코코넛 오일 속의 라우르산과 비타민 E는 분자 크기가 매우 작아 두피층을 쉽게 통과해 생강이 성분을 모근까지 데리고 가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문을 열고 코코넛 오일이 그 안으로 영양을 들여보내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을 따뜻하게 데워 두피에 올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모근 주변의 혈류가 살아납니다. 둘째, 열로 인해 막혀있던 모공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셋째, 멜라닌 세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머리 전체가 단 7일 만에 검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7일 차부터 두피 열감이 사라지고 가려움이나 건조함이 줄고 잔머리 색이 진해지는 초기 변화를 경험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 상담에서 한 청취자가 남긴 음성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머리 가까이에서 색이 바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고민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몸 안의 작은 목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살고 너무 적게 쉬고 너무 많은 걱정을 쌓아두면 가장 먼저 흰머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요구를 듣고 올바른 자극을 주면 머리카락은 가장 먼저 회복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 만나면 머리카락의 색이 되살아날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효과를 봤던 7일 생강 회복팩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준비물은 너무 간단해서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함 속에 강력한 과학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생강 회복팩의 첫 단계는 생강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싱싱한 생강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껍질이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묵은 생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묵은 생강은 새 생강보다 정유 성분과 활성 물질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머리카락을 깨우는 불꽃의 힘이 훨씬 강한 셈이지요. 생강을 깨끗이 씻고 얇게 썰어준 뒤 가능한 한 곱게 찍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생강 속 진저롤이 공기와 만나 활성화되고 향이 더 강렬해집니다. 이 향이 두피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재료인 냉합 코코넛 오일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코넛 오일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르십니다. 피부 보습용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두피에 올리면 생강의 효과를 깊이 그리고 천천히 전달해 주는 아주 영리한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은 12 비율로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고 너무 묽게 만들면 생강의 힘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비율은 제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직접 임상 경험을 쌓으며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혼합물은 상온에서 바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살짝 데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두피는 따뜻할 때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고 열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머리카락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제 두피 전체에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어 박박 문지르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모근이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강한 힘보다 규칙적인 부드러움을 더 잘 기억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생강의 따뜻한 기운과 코코넛 오일의 묵직한 보습이 두피 아래로 스며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한 청취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바르는 동안 머리에서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머리카락이 다시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의 표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모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머리 감은 뒤 수건으로 감싸던 그 방식이 바로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입니다. 열이 유지되며 혼합물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시간이 모근이 깨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3번 꾸준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잔머리가 굵어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두피의 화끈거림이 사라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머리 빠짐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분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은 시간과 정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생강 회복팩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궁금한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생강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은 없는가? 효과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실수가 흰머리 회복을 방해하는가? 이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강 회복팩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만 열심히 하다가 금방 손을 놓아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들려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몇 달 전 상담한 고양시에 사는 68세 김정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관자놀이부터 정수리까지 흰머리가 퍼져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툭 내려앉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머릿속 뜨거운 열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두피 가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엔 생강 회복팩을 알려드려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강이 머리를 검게 하겠어요? 그냥 좋아지면 다행이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정직합니다. 하면 변화가 오고 안 하면 멈춥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생강을 찍고 코코넛 오일과 섞어 정성껏 머리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10일째 밤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관자놀이 쪽에 잔머리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이지만 색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착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죠. 그 부위는 혈류가 제일 먼저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머리 전체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전업주부 박모 씨, 55세.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딱 2번 하고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만에 변화가 없길래 그냥 포기했어요. 머리카락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깨어나기까지는 최소 며칠이 필요하고 모근이 다시 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효과 없는 방법을 한 게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정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생강만 찍어 그대로 두피에 발랐습니다. 생강이 좋다길래 그걸로만 해봤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두피가 빨갛게 되고 화끈거림이 심해져 중단하게 되셨습니다. 생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진 약재라 두피에 단독으로 바르면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일이 생강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완충해주는 동시에 두피를 보호하고 영양을 머릿속 깊은 곳까지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생강 회복팩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지키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단 15분 투자했을 뿐인데 일주일 후 머리를 빗을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변화. 머리 빠짐이 줄고 두피가 편안해지고 잔머리가 굵어지는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이 부분 색이 좀 다시 돌아오네? 하는 놀라움이 찾아오는 순간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정성을 주면 반드시 답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나요? 효과가 떨어지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흰머리가 생기는 진짜 원인이 뭔가요? 조금 더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 회복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빨리 늘어날까요?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제 몸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머리카락을 진료할 때 단지 두피만 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몸 안의 모든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간, 신장, 혈액, 스트레스, 수면, 감정까지 온몸에 여러 신호가 묶여 나타납니다. 몇 년 전 대구에서 진료받으러 오신 74세 최윤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슬프다는 말보다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새벽마다 깨요.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짐작했습니다. 잠이 무너진 몸에서는 머리카락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수면 부족은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방해하고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물질을 축적하게 만들어 결국 흰머리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할머니께 생강팩과 함께 밤 11시 전에 잠드는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관자놀이에 작은 검은 점처럼 보이던 게 지금은 잔머리가 되어 올라오고 있어요. 잠도 깊이 들고요. 머리카락이 다시 색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32세 한지은 씨. 젊지만 흰머리가 너무 빨리 퍼져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늘 어깨가 굳어 있어요. 그녀의 두피는 만져보면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을 넣어줘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긴장된 토양에서 씨앗이 싹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은 씨에게는 생강팩과 함께 저녁마다 5분간 느린 호흡을 권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덜 빠져요. 그리고 잔머리가 검게 나요. 스트레스의 벽이 조금만 허물어져도 머리카락은 믿기 힘든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라고 말합니다. 즉, 혈액이 탁하면 머리카락은 거칠어지고 혈액이 막히면 색을 잃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산 사는 55세 싱글맘 이명희 씨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혈액순환이 떨어져 두피가 차갑고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생강팩과 함께 따뜻한 생강꿀차를 마시는 루틴을 만들며 불과 한 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머리색만이 아니라 제 기운도 돌아왔어요. 이 모든 사례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흰머리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며
생활이 몸에 남긴 작은 파편들이 모여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파편들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혈액 정체, 차가운 두피를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생강팩을 열심히 해도 딱 4가지 실수를 반복하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실수들은 머리카락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흰머리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카락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관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로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가 흰머리를 보며 속상해하는 이유는 단지 머리색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건 아닐까? 나는 아직 젊은데 왜 몸이 먼저 늙어가는 느낌이지? 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이 보내는 이 신호는 종말이 아니라 출발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돌봐달라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생강 회복팩을 수천 명에게 알려드리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머리카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표정이 변하는 순간을 보는 때였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대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 상담 오실 때 머리 일부가 하얘져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말 그대로 빛이 나는 표정이셨습니다. 잔머리에 색이 조금 돌아온 정도였지만 그 변화가 할머니의 마음 건강까지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선생님, 머리가 검어지는 것도 기쁘지만 제가 다시 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 회복은 단지 외모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흰머리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느리게 사는 것, 그리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빠르게 해결하려 하면 실망하고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몸은 그 시간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정성을 알아보고 시간을 기억하고 회복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달라진 머리결을 발견하는 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나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구나.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라도 시도해 보세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강 한 톨, 코코넛 오일 한 스푼, 그리고 여러분의 손. 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짧게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제 몸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남기시는 그 문장이 여러분이 매일의 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100세 건강의 정성환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머리카락이, 몸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